초청 인터뷰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광양 뮤직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영상 초청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 1회 때는 박육철 서각 명의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셨고 2회 때는 광양문화원 김종우 원장님께서 응해주셨습니다. 3회 때는 정민기 시의원께서 인터뷰 응해주셨는데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직접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저기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광양 뮤직 페스티벌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광양시의회 서영배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광양시 의회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인물이 출중해야 됩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저보다 이렇게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제가 오늘 주눅이 좀 듭니다. 저보다 훨씬 더 중후하시고 느낌이 좋게 보이시는데 아주 눈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서 의원님 선거운동 할 때 뵈니까 캐치프레이드가 아주 독특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구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특히 시민이 시의원이다. 네. 그런 것을 내걸고 그리고 시민 행복 뭐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삶의 질 향상 네. 많이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제 의회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반년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을 보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7대 때 미세먼지, 광양 같은 경우는 연간 산업 단지들이 많아서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부결이 되어서 들어가서 미세먼지가 좀 없는 광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를 이번에 이제 발의를 지난번 회기 때 발의를 해서 통과시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죠. 그리고 공장을 짓고 산업단지도 만들고 이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삶의 질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은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죠. 미세먼지나 이런 거. 그리고 뉴스에 보면 계속 미세먼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를 좀 저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 혼자 힘으로 가지고는 안 되고 시민들의 다 같은 노력으로 또 광양시 전체가 미세먼지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조금이나 자유로울 수 있는 날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광양시에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표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애를 낳아서 키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좀 부담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중학교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의회 때 그건 고려가 된 적이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협의가 끝나서 된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광양시도 최종 목표는 삶의 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힘이 다해서 좀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광양 시민들이 머지않아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이제 제가 지금은 광양에 살고 있지 않지만 광양에 와서 보게 되면 사실은 바로 옆에 다리를 건너게 되면 여수 또는 뭐 광양에도 이제
포스코나 이런 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지나 이런 미세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발의를 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도움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문화예술단체 아니겠습니까? 네. 문화예술단체로서 광양시 중동에 저희 사무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광양 뮤직 페스티벌도 올해 이제 5번째 네.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혹시 그 의회에 이 문화예술 관련돼 있는 뭐 발의되는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문화예술을 광양의 문화예술 발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혹시 그런 생각이나 이런 뭐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문화와 예술은 이제 아주 중요한 영역이 되어버렸죠. 예. 삶의 일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의 여유를 찾아주는 게 문화예술의 영역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 TV에 보면 방탄소년단이 예. 그 빌보드 차트에서 1등을 하고 대단하던데요, 이번에 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어떤 영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누구 못지않게 예. 그렇게 저기 문화 영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알리고 국위선양을 하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많은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혜택을 보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저변이 확대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7대 의회, 지금 8대 의회인데 예. 7대 의회에서도 버스킹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시민들이 밖에 나가면 접할 수 있는 공연을 접할 수 있는 쉽게 기회가 우리 생활에서 네, 생활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좀 버스킹을 좀 확대를 하자 해서 이제 버스킹이 조금 확대가 됐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7대 마지막 시정 질문에서 이순신 대교 테마거리 예. 그걸 가지고 시정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상했던 것은 이순신 대교를 광안대교처럼 만들어서 그 해변 쪽은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나가면 문화를 즐길 수 있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일단 관광객을 유치도 할 수가 있지만 관광객이 와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리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내년부터 아마 공사가 시작이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되나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게 이제 주장했던 것은 마지막에는 유람선까지도 거기를 띄우자. 그럼 광양 그 이순신대교 밑에 네, 공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광안대교처럼 이순대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때 포스코에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외 벽면은 야간 경관으로 만들어주고 이순대교는 광안대교보다 더 꾸며놓으면 더 예쁠 것이다. 그래서 그 밑은 거리를 조성을 하자 했는데 실은 이제 거리 조성은 됐어요. 이제 되어 가려고 합니다. 예산을 해서 내년부터. 근데 이제 이순대교 같은 경우는 관리권을 지금 못 풀어요. 관리권. 네. 도에 있는데 관리권이 그래요. 그래, 협의를 한번 받으네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더해서 광양시 보고 관리권을 가져가라. 그러면 이제 부담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거리를 조성을 하고 나면 거기와 동시에 이 관리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그래서 전라남도에 있는 관리권을 국가로 넘겨서 될 수 있으면 국가가 관리를 하고 광양시가 그런 야간 경관을 달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런 관리권을 잘 풀어야 되는 숙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나라에서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광양에서는 운영하는 개념 이런 걸 수정하시는 거죠? 이제 거기는 이제 관리권만 국가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광양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경기서도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봐야죠. 시민 때문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광양시에 가면 실은 지금 우리가 광양을 좋아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옆에 누가 오면 광양에 대해서 좀 어디를 가고 좀 부족하죠. 이런 건데 어디를 저기 가야 되는지 좀 소개를 해달라 하면 과연 어디를 데리고 가야 될까 실은 솔직히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양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스톱 관광지죠. 그래서 원스톱 관광지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화예술 분야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을 좀 모아주시게 되면 광양을 대표하는 어떤 큰 축제가 있게 되면 혹시 뭐 진주 유등 축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축제를 하나 누군가가 기획을 하고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게 되면 광양을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광양에도 축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축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부터 축제라는 개념을 쓰지 말자. 다 축제라는 것도 문화재로 다 바꾸자. 문화재로. 왜 그러냐면 지금 광양을 대표하는 축제가 없어요. 방금 말하다시피 진주하면 유등축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자체 산천읍 축제 같은 게 있는데 광양하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는 많아요. 광양에. 엄청나게 많은 것 네.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축제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그래서 문화재로 하고 문화재로 하면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대표적인 축제 하나만 육성시키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생각이 그건 같으시네요. 네. 광양은 사실은 이제 그 옛날부터 마로, 희양, 광양 이렇게 이어오면서 빛과 굉장히 관련돼 있는 이 이름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빛이나 이런 불이나 이런 걸로 이용한 대단한 축제가 하나 생겼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사실은 철강이지만 옛날에 광양이 철광산이 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철과 빛이 잘만 접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뭔가 명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화하고 관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그래야 우리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쪽이 좀 개발이 되고 좀 경관으로 인해서 야간 경관으로 인해서 좀 보이는 그런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계속 시정 기능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절반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순신 대교를 못 풀어서 그러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우리 여수, 요새 가면 밤바다, 그다음에 엑스포로 유명했고요. 순천 정원박람회. 그죠? 근데 이제 여수 엑스포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순천 정원박람회 하면 낮에 오는 손님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광양 실정에서 봤을 때 여수하고 광양을 만약 불어만 할 것이냐? 저는 생각을 달리해요. 불어할 것이 아니고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을 여수 순천까지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낮에 오는 손님들이니까 우리는 이순대교를 주변으로 해서 저녁에 경관으로 통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저녁 아닙니까? 그렇죠.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주무시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야간 경관을 통해서 여수 순천까지 왔던 관광객이 우리 광양까지 와서 저녁에는 광양에 와서 좀 이 경관을 보고 구경하고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런 식이 된다면 우리 문화나 특히 예술 같은 경우도 저는 전면이 많이 확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주장했던 뭐 버스킹 확대 같은 경우도 실은 더 좋은 기회에서 많이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서현님 오늘 뵈니까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열려 있으시고 앞으로 광양이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의원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더 많이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게 되면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이 행사가 선진시민의식에 대한 행사거든요. 선진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진시민의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의원님께서 의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정에 임하시는지 끝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선진사회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선진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도 안전한 국가라고 표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사고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뉴스에 보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의 의식의 문제가 많이 있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지만 화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제천 화재 같은 경우도 2층에 보면 목욕탕 입구에 적재물이 배치되어 있어서 좀 사고를 좀 키웠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언론에 나오고, 그다음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OECD 국가에서 거의 불명예스럽게 1, 2위. 그러니까 법과 제도 측면이 아니고 저는 의식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의식에 기반한 것은 먼저 나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부터. 모든 행위나 행동에 있어서 나부터. 그래서 우리가 보편화 결과 검사라고 있잖아요. 보편화 결과 검사. 네. 우리 도덕 시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보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의원 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보편 타당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내 행위가 옳았냐 그런 것이냐 이것을 판단할 때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어쩔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모퉁이에다가 우리 모퉁이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그러면 나 하나쯤이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상식이 통하는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고 본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지 시민 의식이 별다른 건 아닌 것 같고요. 나부터. 그래서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해서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 행동을 자제해 주는 것. 이것이 선지 시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도 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 이제 저는 정상적인 행위를 할 때 그걸 많이 생각해요. 이게 나만 이 나의 행동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안 되겠죠. 그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고 선진 사회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내 행동이나 행위는 좀 자제를 해주고 안 하는 게 맞겠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도 지금 그것을 준용해가지고 그러면 의정 활동을 잘 하시고 계시네요. 뭐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님을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조사를 좀 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얘기 좀 나눠야 되니까 보니까 사실 이 지역에서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되고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좀 의외의 민주평화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저는 지금 이제 정당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개혁당, 국민참여당 이제 들어보시지는 못했죠. 거의 그런 것 같은데 뭐 익숙지 않습니다. 있었는데 실은 개혁당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민주당도 좋아해요. 네. 민주당도 좋아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 30년 넘게 동안 좀 거의 민주당이 기반이 되어 있어서 좀 서로 경쟁이 되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진보 쪽에 가깝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서 원래 저기 새누리당 계열 쪽은 전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는 또 노동계열 아니냐라고 하는데 노동계열 쪽은 또 아니에요. 이제 시민운동을 해와서 그래서 이제 정당 가입을 했는데 정당 가입만 하면 1년은 못 버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지난 7대 때 이제 들어왔지만 8대 때는 중간에 민주평화당에 가입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민주평화당 소속이죠. 근데 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정당 구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딱 2번 필요한 것 같아요, 정당이. 그런가요? 공천 받을 때? 이게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네. 공천 받을 때 하고 아니 선거에 할 때 저기 유력 정당이면 표 얻기가 쉽잖아요, 솔직히. 그거 하나 하고 의장단 선거할 때 그 두 가지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의회에 들어가면 광양시 의회는 들어가면 뭐 정당이 없습니다, 진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대감이 좋은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이러는 거지 정당으로 이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 정치가 되면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소신대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회 분위기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듣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저하고 너무 생각도 비슷한 것 같으시고 광양시를 위해서 광양 시민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게 시민들의 대표로서 정말 열심히 일해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오늘 하여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끝으로 시민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서영배 의원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시정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못할 때는 지적질도 가감 없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하고는 싶은데 어떤 때는 또 업무에 바쁘다 보면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죄송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항상 제가 하는 말인데 의회는 열려 있습니다. 제 방에 항상 좀 찾아와 주셔서 민원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정책도 이야기해 주시고 지나가다가 의회 들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저도 의원인 되기 전까지는 많이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실은 제가 쓰고 있는 방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쓰고 있는 방조차도 시민 여러분들의 공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항상 시의회 근처에 오시면 들려주시고 정책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시간 나실 때는 커피도 한잔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명사초청 인터뷰 서영배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